박수환, 이른바 박수환 문자, 박수환 커넥션, 박수환 리스트 이런 것들은 제가 기자를 할 때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러시구나. 실은 네. 저도 한번 뭐 슬쩍 어디서 본 적도 있고 꽤 해묵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사전 취재 때 그런 조사, 서베이도 다 하시고 검색도 하셨겠지만 이른바 뉴스, 구문에 속하기도 한 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보도팀이 달라들어서 전수조사까지 했어요. 네. 어떤 문제의식으로 왜 다시 이 건을 헤집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수환 문자를 네. 주신 제보자분이 계세요. 제보자분께서 저희 취재팀에 이 문자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을 보고 본인은 참기 힘들었다. 네.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곳이 뉴스타파가 아니겠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고요. 그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2013년 초부터 2015년 중순까지 한 2만 9천 건에 달하는 문자가 저희 취재팀에 들어왔고요.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그 내용들 대부분은 박수환 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많고 뭐 네. 개인적으로 알림 문자들도 많고 카드 사용한 후에 알림 문자들도 많고 뭐 동물병원에 가서 예. 동물병원 뭐 원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그러니까 사적인 문자들도 많은데 네. 그 중에 어쨌든 하시던 일이 홍보 대행사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많았고 그 문자들 중에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최대한 우리 기자가 하는 일이 취재원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취재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정말 부적절하다고 본 그런 문자들만 공개를 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희 1등 신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 기자들 기자들 중에서도 최고위급 그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최고위급이라 하면 편집국장 그리고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정경사 부장과 편집국장 정도. 뭐 부장님들 뭐 이사님도 나오시고 언론사 사주분도 나오시고 그리고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옛날에 비행기 타고 뭐 호화 대접 받았다고 대우조선한테. 그게 원래 2010년 8월달에 박수환 씨가 송희영 씨를 통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청탁을 하면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초호화 유람선 요트 여행을 다녀온 게 폭로가 되면서 이제 그랬죠. 출발이 된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참 화제가 됐었고 1차로 한번 걸러진 뉴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박수환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이제 그런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기사로 다뤄졌었고 그때의 초점은 그쪽에 맞춰졌고 박수환과 박수환 문자와 이른바 박수환 리스트 정계와 언론계와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그곳은 살짝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박수환 문자 속에 드러난 것은 기자들의 민낯인 거죠. 그렇죠. 기자들이 기사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박수환 씨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의 취업 청탁을 위해서 박수환 씨를 통해서 따님의 그런 인턴 채용을 부탁한다든지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문자들이 나와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거래죠, 거래. 그렇죠. 이게 사실 박수환 씨가 하던 일이 홍보 대행사라고 하면 그 기업이나 언론사 이 중간 과정에 속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그 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걸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로서 이제 홍보 대행사를 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박수환 씨가 그런 중간 과정을 넘어서 검은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 그게 박수환 문자를 통해서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네. 그 제보자라는 분이 뉴스타파의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자 메시지와 정보를 제공하기까지에는 네. 당연히 뉴스타파가 그동안 형성해 놓은 쌓아놓은 신뢰 때문에 당연히 그리 갔겠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곳이야말로 이 자료를 가지고 믿음직한 보도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신뢰 없이 갔겠습니까? 그것은 뉴스타파의 큰 자산이자 거기 속해 있는 보도 종사자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배지로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네. 느끼는 상식적인 것일 테니까. 자, 그 중에는 네. 29,000건의 문자 중에는 물론 사적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어떤 반사회적인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네.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취재진 그 탐사팀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떤 기준, 어떤 잣대로 그 많은 문자 중에 우리가 다뤄야 할 문자와 그렇지 않고 젖혀둬야 할 문자를 일단 구분하는 거, 이른바 뭐 클래시파이 이런 말 하나요? 그때의 기준을 아까 이제 공익이라고 네, 하셨죠. 네. 기자가 수행해야 할 공익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건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언론이 스스로 자임했죠. 몇십 년 동안 훨씬 이상.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마지못해 승인해 준 거고. 네. 근데 언론이 언론답지 못할 때는 호되게 꾸짖고 너희들이 인마 무슨 공기야. 그건 공기라고 너희가 자처하는 것일 따름이고 기레기네 라고 요즘은 대놓고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말이에요. 박수환 문자 중에는 홍보만 대행하는, 그래서 기자와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이 일인 사람, 박수환이란 사람, 네. 뉴스컴의 대표인 사람이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넘어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래가 있었어요. 네. 그 거래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거래가 형성이 되겠죠. 네. 기자는 사적인 이득을 또는 사적인 편의를 취했고, 박수환 씨는 자기의 커넥션, 인적망을 통해서 기자에게 모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신 기자로부터 호의적인 광고에 가까운 기사를 쓰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저쪽에 있는 누군가의 실력자 또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무형의 무엇을 주고, 이 과정을 보는데 왜 유독 조선일보가 많이 나옵니까?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박수환 대표가 네.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박수환 대표의 지인들을 꽤 만났었는데 네. 박수환 대표가 사실 이제 출신 성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뉴스컴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홍보대행사에 일했을 텐데 네. 때인데 90년대 이제 초반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경제팀장 정도 할 그 시기였어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인이 해주신 말씀이 그때 박수환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어린 여자아이가 오히려 대졸 출신보다 훨씬 네. 부지런히 감각 있게 야무지게 부지런히 일을 잘 하더라.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익혀가지고 특히 외국계 업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홍보 일을 박수환 씨가 따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 뭐 중앙일보 뭐 국장 이상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뭐 조선일보에 송영 주필이 있었던 거고, 그만큼 이제 박수환 씨가 이제 그렇게 커져 왔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면 대한민국 1등 신문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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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쨌든 신문의 역사를 그랬죠. 부수면에서는. 부수면에서 그런 영향력을 키워온 신문이다 보니까 더 기업 측에서도 조선일보를 통해야 뭔가가 된다. 그리고 박수환이에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게 된다라는 그런 통설이 이제 업계에서 유지가 됐던 거죠.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하네요. 조선일보의 1단이나 2단 조그맣게 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크다. 네.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신문에 이만하게 나는 것보다는 그럼요. 조선일보의 1단이나 2단으로 나더라도 중요한데, 박수환 그 동네에서는, 홍보하는 동네에서는 뉴스컴의 박수환을 통하면 조선일보에 거의 나더라. 안타율이 높더라. 그러니까 계속 매달리고, 그러면서 박수환과 조선일보의 특별한 커넥션 관계는 더 굳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네. 맨 시작쯤은 핸디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조건을 노력으로 커버하면서 네. 막 기자들하고 좋게 시작했던 그 관계, 그것을 이른바 좋게 말하면 관리, 네. 나쁘게 말하면 뭐 그건 시청자들 목, 그렇게 되어왔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건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닐까라고 느낀 건 없었습니까? 일단 채용 오간 문자. 예, 그 중에 저희가 문자를 보면서 제일 사실 뭐 기자 입장에서 열받았던 문자는 저희가 실명을 다 공개를 했는데 예, 압니다. 예. 그 보도는 이미 다 보셨으리라고 믿고. 예. 네. 조선일보의 송이영 주필이 아니고 말고 송이달 에디터 송의달 에디터 있죠. 분이 조선 비즈의 예, 지금 대표도 대표, 했고 예. 경제부장, 산업부장도 예, 하고, 네네네. 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GM 측에 따님의 이제 인턴 채용 청탁을 하세요. 네. 근데, 한국 GM에서도 한국 GM 부사장이 여기 이제 그 채용을 이제 대신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 하신 말씀 중에 선채용 후 면접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있고 예. 정확한 기간도 안 나는데 5월 달에 시작하는 인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인턴이 시작하는데 우리 딸은 7월 달에 하겠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니까 회사의 내규나 인사에 관한 것도 무시해 가면서 우리 딸의 스케줄상 7월에나 했으면 좋겠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네. 선채용 후 후 면접. 면접, 형식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그 한국 GM 홈페이지에는 그 채용 공고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자 맞춰가지고 언제 이제 채용이 됐는지 저희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송 부장 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뽑은 거예요, 특별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 송 부장님 따님만 따로 예, 예. 예. 그렇게 인턴을 했었고 그 저희가 취재했을 때 송희영 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송의달, 예, 송이달 의달 예. 부장은. 예,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코멘트까지도 봤습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나중에 한국 GM에 그 인턴만 했습니까? 아니면 인턴이 끝나고 나서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아, 예. 예, 또 GM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그렇죠, 뭐. 사실 힘들죠. 예, 개인 기업이라. 예, 인사를 뒤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송이달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또 SPC 파리바게뜨. 예, 파리바게뜨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SPC라는 회사에 예, 갑자기 이제 박수환 씨에게 자기 자신과 따님의 주민번호를 보내요. 예.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여행 티켓,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비행기표의 티켓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예, 보냈다 이거죠. 박수환 씨에게 보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한 저희 추정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의 티켓이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일보의 경제부장이나 조선비즈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선비즈의 대표쯤 되면 뉴스컴 같은 그 뉴스 커뮤니케이션 홍보 대행을 하는 회사가 수십 군데일 텐데 네. 그들은 다 어떻게든 나하고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마시려고 줄들을 서 있는데 그중에 보아하니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 데가 뉴스컴이고 아라고 말하면 어라고 딱 알아듣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까지 챙겨서 모으고 하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미디어 종사자 사이를 훨씬 넘어버린 거죠. 둘이 함께. 그렇습니다. 둘이 손잡고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선은 한 번 넘고 나면 계속 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식사나 뭐 예. 골프 약속 정도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애교가 돼버렸고. 할 수 있다고 취재원 관리, 취재 과정에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도 기자 생활 해보지 않았냐. 당연히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취재원들을 관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말
엄격할 건 지킬 건 지키면서도 정말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있죠. 네. 네. 저희가 문자 속에서도 다른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식사와 뭐 이렇게 미팅은 하면서도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정말 한국사에 도움이 되는 예. 박수환식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정말 독자들에게 제가 봐도 이거 훌륭한 기사구나 이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는 뱀의 독을 네. 내놓기도 하고 네. 어떤 기자는 소의 우유 같은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박수환 뉴스컴 대표 네. 그 사람이 지금 가운데 있고 언론계, 네. 정계, 재계 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환을 통해서 언론과 정치인이 또는 언론과 기업이 거래를 하고 네. 또 관료도 동석시켜서 서로 좋은 게 좋은 네. 거고 한국 사회에는 끝까지 따라다니기 마련인 학연, 지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이른바 네트워킹 관계는 제곱 효과로 늘어나겠죠. 네. 하나가 하나를 더 새끼칠수록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혹시 이런 기자도 있었구나 자랑스럽다 뿌리치거나 그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저희가 문자 속에서 이제 그 한결의 모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때 당시 그 박수환 씨가 효성의 차남인 유명한 조윤문 사장을 대리를 했었는데 네. 이 효성 일가의 그 지배 문제,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이제 형제 간 갈등이 심하죠. 형제 난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취재를 해보려고 박수환 씨를 통해서 조윤문 씨도 만나면서 이제 어쨌든 인터뷰도 하고 기사를 쓰면서 이게 그 재벌가에서 둘째가 어떻게 아버지와 형을 칠 수가 있냐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사실 돈키호테 같은 몰고 간다. 그런 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지 이런 걸 분석해서 기사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다큐를 만들면서 이분을 좀 섭외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기사로 말했고 나는 내 할 일을 위해서 나는 좋은 기사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난 박수환 그렇게 이용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내가 뭐 뉴스타파의 취재에 응해야겠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진짜로 겸손하고 진짜 기자네. 네, 정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훌륭한 선배님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올해 우리 강 기자가 실례지만 기자 시작한 지 몇 년? 저는 8년 차입니다. 한참 열심히 할 때, 한참 재밌을 때인데요. 그때 이른바 박수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좋은 기자다 똘똘해 보이고 싶으면 그건 뭐 단칼에 알아주실 거고.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우병우 측이나 조선일보 측에서 뉴스타파 또는 뉴스타파 1팀 이번에 이 건을 집중 보도한 그 팀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보인 반응 또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협박까지요. 그런 건 전혀 없었을 것이고 설마 그런 짓이 하겠어요?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희가 뭐 공식적인 항의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없어요? 없었고 어쨌든 조선일보 노조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뭐 전체 사회에 있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근데 문제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이제 이때 당시가 2013년부터 15년도 건인데 이게 그때 사내 윤리 규범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거예요, 또. 그래서 이른바 조선일보에서 좀 진실 보도 같은 것을 고민한다고 하는 그룹 모임에서조차도 처음에는 사내의 반성을 촉구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 공개됐다. 차제에 1등 신문답게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이러자고 하려다가 검토해보니 이때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윤리강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조선일보가 올해 창간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동아가 3.1운동의 결과로 일제가편 문화통치의 첫 번째 수혜자들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사인데.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관련해서도 기사를 썼죠. 쓰기는 썼죠. 네. 그래서 이 두 신문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기자들이 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다 조선동아에서 우리 강 기자 스카우트 해갈라. 전 뉴스타파에 농담이에요. 자기가 지켜야 할 곳 이게 네. 가장 중요하고 박수환 문자 광범위한 그 3만 건에 가까운 문자를 통해서 들여다본 기자들의 민낯을 이제 8년차 기자가 봤어요. 네. 시청자들께 이건 기록으로도 남는 인터뷰니까 네. 당연히 생방송이기도 하지만 네. 기자로서 이걸 참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네. 나의 업계 동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남들이 볼 땐 그렇죠. 그들의 민낯을 보면서 폭로하고 칼같이 분석해서 내보내면서 그리고 그 보도가 일으킨 사회적 파문, 네. 그다음에 그 일을 수행한 기자 강민수. 네. 지금 이 모습에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기자들에게 기레기라는 그런 네. 예, 모욕적인 호칭이 표현들이 있죠.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한 번 더 욕을 먹는 게 아닌가. 네. 우리 같이 일하는 같이 언론계 종사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먹칠을 하는 거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 뭐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 저희가 보도한 거 외에도 정말 저희가 보도에 나온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상당히 저명한 저희가 보도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일상적으로 취재 활동하시면서 훌륭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네. 분명 대한민국의 다른 언론사에 저희가 언급한 언론사 외에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 싸워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박수환 문자에서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언론 자유 뭐 투쟁 이런 게 결국 그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으로 어쨌든 자유로운 편집권 독립하자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해 왔던 거고 그래서 뭐 동아 투이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역사적으로 와 있었는데 조선에도 있었죠. 네. 그분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이 박수환 문자를 보면 정말 그런 싸워왔던 선배님들이 싸워왔던 그 천지권을 개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분들도 일부 있지만 문자 속에는 열심히 취재하고 새로운 걸 어쨌든 확인해서 더 좋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말을 이렇게 강 기자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헤아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자기 입으로 기자를 비판해야 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뉴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하고 그분들은 뉴스를 소비하시고 뉴스를 평가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사이에 시청자와 기자 사이에 소통의 벽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강 기자를 비롯한 탐사보도팀 뉴스타파의 탐사 1팀은 눈이 빠져라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단한 기자로서 개인적으로 공부들도 하셨고 사회의 시스템도 이른바 쉽게 익힐 수 한꺼번에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숙성으로 뭐라 그러죠? 초고속 압축 학습을 한 거예요. 숙성 학원. 정말 그러니까 믿기 싫지만 믿어야 하는 왜 눈앞에 물증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성과 비판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혁혁한 전통을 세워주셨던 몇몇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선일보나 몇몇 부장 아까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은 다 이미 보도가 실명으로 됐고 네, 그 사람도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걸 문제 삼는다고 해도 그 뭐 전혀 우리는 다 응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네. 이 구더기 같은 것을 딛고 서서라도 네. 한다라는 다짐을 또 한 번 하는 계기. 그리고 저는 언론계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네. 참 좋은 매체에서 일하고 네. 있고 기자 8년 차 때 네.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강 기자가 속해 있는 강 기자가 헌신적으로 일해서 쌓아 올린 신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축하드리고 뉴스타파가 받고 있는 신뢰를 네. 앞으로 좋은 퀄리티의 좋은 기사로 보답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언급된 그 뉴스타파 1팀의 매서운 리포트도 받고 네. 글자 매체로도 봤는데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큰 걸로 다시 한번 만납시다. 네. 예, 그 특종 기자 운 좋거나 막 발로 뛰어다니다가 특종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운 좋아서 막 맨땅에 헤딩하다가 얻는 특종이 있고 기획해서 네. 들어온 것을 정성스럽게 품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종이 있는데 저는 뒤쪽의 특종이 더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면의 얘기를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 탐사보도 1팀의 선임 기자죠, 말하자면. 다 기자입니다, 저희. 아니 그래도 네. 자기가 제일 선배 아니에요? 아니 팀장이 있어요? 있고 다 동등합니다.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강민수 기자를 추천하길래 예. 그래서 오늘 만났고 그 뒷얘기를 좀 듣고 다시 한번 박수환 문자를 통한 한국 사회의 더러운 커넥션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뒤로도 계속 뻔뻔하더군요. 전혀 뭐 대응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자연 건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러하고 네. 방심한 3명이 언급이 돼 있던데. 네. 조선일보가 언제 바뀔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